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드디어 일본이 이제 관광 이외에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입국을 허락을 해주셨고요. 솔직히 원래 해야 되는 거를 드디어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저도 처음에는 진짜 할까? 이래놓고선 또 나중에 다시 닫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지금도 아직 불안감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제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을 받고 이제 비자 신청하는 대행사에 서류들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촬영하는 날 보냈고요. 급하게 빨리 보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이 영상 찍고 있는 날이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이 3월 1일 이제 3일전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이제 제일 빠른 등기로 보내도 이제 수요일 날 이틀 뒤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뒤 도착해서 좀 하면 한 일주일 내로 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자 이제 서류 준비하는 게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연히 필요한 건 여권이죠. 여권을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권이 제일 필요하고요. 특히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무조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으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권을 재발급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권을 새로 발급하셔야 되는 분들은 빠르게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사증신청서를 이제 적어야 되겠죠. 사증신청서는 이제 비자 신청서인데요. 사증신청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증신청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한국어판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프린트해서 처음에는 한국어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제가 한번 일본 유학을 할 때 이제 한국어로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 올려주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보면 다들 한국어로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자 대행사에서 이번에는 무조건 일본어랑 영어로만 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인적 사항이나 주소 같은 거는 영어로 쓰고 이제 대학교 관련해서 아니면 초청인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 일본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진을 부착하잖아요. 이 사진을 부착하는데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6개월 이상 지나셔도 쓰시는 분들 계시긴 계세요. 뭐 얼굴에 변화가 없거나 따로 특기가 없다면 사실 상관없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재료자격 인증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발급 받은 사진과 그리고 비자 사진을 같이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재료자격 인증 증명서가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비자 사진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 사진은.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이제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이번에 사진을 새로 찍으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자격 인증증명서가 필요하죠. 재료자격 인증증명서 원본이랑 사본 앞뒤를 복사를 한 사본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사본이랑 그리고 이 재료자격 인증증명서가 발급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다. 3개월이 지났다면 심리서라는 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작성을 하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3개월 안 지났다면 심리서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등본 아니면 초본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이제 앞뒤를 이제 복사를 한 게 필요하세요. 3개 중에서 하나만 쓰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24에서 등본을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없으면 비자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죠. 접수필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접수필증이라는 게 입국 비자를 할 때 제일 필요한 서류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우케이레 사키 이제 저희를 받아들여주는 그 회사 아니면 학교 이런 데에서 이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게 초반에 작년에 이게 심사필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접수필증이지만 그 전 제도가 심사필증이었는데 심사필증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심사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간소화된 게 접수필증인데요. 이 간소화가 얼마나 간소화가 됐냐? 저는 당일날 바로 받았어요. 거의 어떤 분은 10분 만에 발급받으신 분들 계시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 아이디를 신청을 해서 바로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제 발급이 돼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10분 내로 이제 이제 접수 필증이 발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금방 받게 될 줄 몰랐고 저희 학교가 이제 제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었고 저는 자가격리 하는 곳이 학교 이제 교환학생 전용 이제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교환학생이 아니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방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하는 곳으로 사용해 달라고 해주셔서 저는 다행히 자가격리를 하는 곳도 학교도 해결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인적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알아서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저의 이제 보통은 이제 접수필증이라는 거를 접수하려면 인적사항, 자가격리, 그리고 입국하는 날 이런 거를 보통 다 물어보고 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입국날은 이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임시로 정해주신 날로 정하시고 다른 거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발급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발급받은 날이 이제 접수 필증이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10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발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게 발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인사를 드렸죠. 주변에 저같이 학교가 알아서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빨리 해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인증 글을 올렸어요. 발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정말 빠르게 신청을 해주셨구나라고 느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청서에 이제 사진을 쓰잖아요. 비자 신청서에 사진을 쓰는데 그 사진이 일본에 입국할 때 저희가 공항에서 만드는 재료카드 있잖아요. 재료카드에 들어가는 사진이 이제 신청서에 붙여놓은 사진이 그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비자 신청서 사진은 여권이랑 이제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2, 3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비자 신청서 사진이 재료카드에 사진으로 들어가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요. 지금 이게 원래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공항에서 구멍을 안 뚫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여기가 끝나면 못 쓰는 거라고 하셔서 그냥 들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다 끝나면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비자 신청을 할 때 썼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사진이지만 보정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보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사진은 4.5, 4.5이고요. 보통 증평사진 같은 사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무조건 4.5, 4.5 사이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비자 신청이 무조건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도 상관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대사관이랑 부산에 있는 영사관은 무조건 이제 지정된 대행사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대행사를 이용을 하려면 비용이 조금 들어요. 거의 대부분 5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저도 대구에 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영사관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행사 중 하나를 골라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신청을 했고요. 오늘 사실 이제 우체국 제일 빠른 등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이라고 하시고 이제 이게 정말 참 비자 발급이 대사관 이제 공지사항에는 이제 신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5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주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번에도 작년 11월 달에 완화를 할 때도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날짜를 거의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잡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3월 중순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임시로 정해준 날이 3월 중순이더라고요. 학교도 날짜를 너무 잘 정해주셔가지고 딱 그날에 아시아나 이제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가야 되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을 원래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한항공을 찾았어요. 왠지 저희 어머니가 대한항공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어째서인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이제 비행기가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아예 뜨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아시아나를 찾았어요. 아시아나를 찾으니까 다행히 진짜 우연치 않게 저희 학교가 임시로 정해준 입국 날짜랑 같은 날에 비행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학교가 임시로 정해준 날짜에 딱 있으니까 그럼 학교 측에서는 그럼 입국 날짜 변경을 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너무 좋은 날짜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빨리 비행기가 예매가 돼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하루 5,000명만 봤는데 지금 비행기 편이 많이 적은 상태예요. 하루 5,000명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40만 명 입국자가 기다리고 그리고 이 5,000명이라는 이제 제한수가 일본인들도 포함이 되고요. 유학생, 내정자, 기능실습생 다 여기다 다 포함이 돼요. 5,000명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많은 인원이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 경쟁이 많죠. 비행기 예약을 이제 거의 예약 전쟁이죠. 그래서 아직 재료장기 인증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아니면 접수필증이라는 걸 아직 이제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도 그냥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바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접수필증이 발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예약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학교가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빠르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예약을 한 것 같아요. 아시아나 비즈니스석이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비즈니스석을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비행기 예약조차도 못 해보고 그냥 입국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대한항공 없으면 그냥 아시아나로 이제 비즈니스석 예약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날 딱 한 개 남아있는 거예요, 좌석이.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예약을 했죠. 돈은 거의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왜 아시아나 비즈니스석을 했냐면요. 비즈니스석이 이제 수화물이 32kg짜리 2개가 무료로 이제 수화물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물 32kg짜리 2개가 어디예요? 그냥 일반은 이제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에 다 꾸역꾸역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개로 이제 넉넉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드리게 돼서 너무 저도 좋고 드디어 저도 일본에 가는 거를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유튜브 직업정신이 좀 나오는데 정말 꿈이었어요. 진짜 일본 입국하는 거를 진짜 이 시국 입국하는 영상을 찍어서 자가격리하는 영상 찍어보는 게 진짜 꿈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일본에 못 간 지 거의 지금 올해 이제 2년째 되죠. 제가 2022년 3월 달에 이제 귀국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째 못 갔죠. 그래서 2년째 못 가고 입학은 작년 4월이었는데 결국에는 1학년이라는 시간을 1학년의 대학 생활을 다 이제 입국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보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도 없고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학교에는 그래서 좀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이제 전 울면서 휴학한다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완화가 갑자기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중간에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뜨길래 사실 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완화하는 대책이라고 했지 완화를 한다라고 정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래놓고서는 또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금 현재도 지금 비자를 신청을 했고 입국하는 날만 기다리면 되지만 사실 입국하기 하루 전날에 입국이 막힐 수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언제 진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상태로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너무 좋죠. 입국을 한다는 게. 진짜 인스타로도 저한테 개인적인 DM으로 이제 입국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분이 이제 제가 인스타에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입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토리를 올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도 이제 휴학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행복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한테 뒤통수 안 맞을 수 있겠죠? 저번에 하도 세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꼭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는 제발 비자를 발급받은 그 상태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